안녕하세요. 책과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배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작가가 말하는 배움이란 외부 세계의 내부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혀 의식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뇌는 외부 세계의 내부 모델을 수천 개씩 만들어냅니다. 비유해보자면 그 내부 모델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현실에 충실한 미니어처 모형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뇌 속에 우리 집과 동네에 대한 마음속의 지도가 있어 눈만 감으면 생각으로 그 마음속 지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속 지도를 가진 게 아니며 이는 배움을 통해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 모델들은 대개 무의식적이며 그 풍부함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끈질기게 추상적인 규칙들을 찾아내고 특정 상황에서 높은 차원의 결론들을 내리며 뒤이어 새로운 관찰들을 통해 그 결론들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법칙들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은 아주 강력한 학습 전략일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많은 관찰들에 적용되는 법칙들이 가장 추상적인 법칙들이기 때문입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에 적합한 법칙이나 논리적 규칙을 찾는 것은 학습 속도를 무지막지하게 높여주는 궁극적 수단인데 그런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는 게 우리 인간의 뇌입니다. 아기들은 모든 가설들을 확인하되 자신이 들은 단어에 어울리는 가장 단순한 가설을 유지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합니다. 따라서 스누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이들은 늘 특정한 반려동물 스누피라는 맥락 속에서 그 단어를 들으며 또한 관측 결과 적합한 가장 단순한 가설은 스누피라는 개에 한정되게 되는 것이죠. 뇌는 어떻게 가장 적절한 가설을 선택해낼까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외부 세계의 어떤 모델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상적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신출내기 과학자처럼 행동한다는 이론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 대안 이론들 가운데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해 올바른 이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뛰어난 통계 전문가처럼 추론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더딘 과정은 우리의 학습 방식과 닮았습니다. 뇌가 관찰을 통해 점점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론들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무지는 점차 엷어진다는 것이죠. 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각종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좋은 추론 방법을 이론화했습니다. 그 정교한 이론이 바로 베이지안 이론인데요. 베이지안 이론은 확률과 통계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설사 가장 불확실한 추론이라 할지라도 각 관찰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베이지안 이론이야말로 그런 이론인 것이죠. 고대시대 이후 인류는 참이든 거짓이든 진실의 가치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3단 논법이라 부르는 연역법을 선보였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거의 직감적으로 이 3단 논법을 씁니다. 부정 논법이라 불리는 규칙에 따르면 P가 Q를 나타내는데 Q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P 역시 거짓이어야 한다. 명탐정 셜록 홈즈가 그 유명한 이야기 실버 블레이즈의 모험에서 적용한 게 이 규칙입니다. 그 외에 내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나요? 런던 경시청장 그레고리가 묻습니다. 이에 홈즈는 밤 시간에 개가 보인 기이한 일이요 라고 대답했고 그레고리는 그 개는 밤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자 홈즈는 그게 기이한 일인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셜록 홈즈는 만일 개가 이상한 사람을 봤다면 그때 짖었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개는 짖지 않았으므로 범인은 분명 개에게 낯익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유명한 탐정은 이런 식의 추론을 통해 범인을 색출해 나가며 결국 범인을 밝힙니다. 이렇게 배운다는 건 탐정처럼 추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늘 모든 현상에 숨겨진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 그런 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그럴싸한 모델을 추론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관찰만으로 참이나 거짓을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관찰은 불확실하고 확률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베이지안 이론은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 또 데이터가 완벽하지 못할 때 어떤 종류의 3단 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각 가정에는 확률 또는 신뢰 수준에 부합되는 숫자가 할당됩니다. 그런 다음 관찰을 거쳐 이 숫자는 관찰 결과의 비개연성 정도에 의해 변화됩니다. 과학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 관찰 결과의 비개연성이 클수록
애초에 이론에서 나온 예측은 맞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이론을 버린 뒤 다른 이론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이지안 이론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은 이 이론을 활용해 독일군에 그 유명한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의 메시지들은 이니그마 기계로 암호화됐는데 수많은 기어와 회전자와 전선들로 이루어진 그 복잡한 기계는 10억 가지 이상의 배합을 만들고 그 배합들이 또 각 글자 뒤에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암호 담당자는 그 기계를 특수한 조합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날 독일군의 군사작전이었던 것이죠. 그 뒤 그 담당자가 어떤 글을 타이핑하면 이니그마가 무작위 순서로 보이는 글자들을 쏟아냈고 이는 암호키를 가진 사람만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 눈에는 아무 순서 없는 글자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튜링은 자신의 천재성을 보였죠. 두 기계가 같은 방식으로 초기화될 경우 글자들의 분포에 미미한 편차가 나타나며 그래서 두 메시지가 서로 닮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 편차는 워낙 미미해 한 글자만으로는 그 어떤 결론도 확실히 내릴 수 없었죠.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그런 비개연성이 쌓이면서 그 같은 글자 배열이 실제로 2번 반복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들은 폭탄이라는 이름을 붙인 독일군의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베이지안 이론에 따르면 뇌의 각 부위는 한 가지 이상의 가설을 만들어 그에 따른 예측을 다른 부위들에 보냅니다. 뇌의 각 부위는 이런 식으로 확률에 기초한 외부 세계에 대한 예측들이 담긴 메시지들을 교환함으로써 다음 예측에 대한 추정들을 제안합니다. 베이지안 이론에서 우리 뇌는 에러 신호, 즉 모델이 예측한 것과 실제 목격된 것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냅니다. 그런 다음 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이 에러 신호를 어떻게 활용해 세계에 대한 내부 모델을 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일 에러가 없다면 모델이 옳다는 뜻이 되겠죠. 모든 지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우선하는 선험적 추정들, 그리고 일단 어떤 현실적인 데이터를 접할 경우 그 추정들을 사후 타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하는데요. 짧은 영상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니슬라스 덴의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